먼 미래에 세상을 장악한 기계 문명 스카이넷은 인간들을 이끌며 기계에 저항하는 존 코너를 제거하기 위해 타임머신으로 터미네이터를 과거로 보내죠. 결국 인간의 승리로 끝나는 이 영화는 눈부신 과학 발전으로 인해 인류가 멸망을 맞이하게 되진 않을까 무서운 상상을 해본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센세이션한 영화였습니다. 1984년에 개봉한 이후 연이어 상영된 속편들마저도 데이트를 쳤죠. 이제 인공지능의 기술은 단지 과학의 부산물로서 그저 구경거리로 즐기는 값비싼 장난감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발표된 챗GPT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사람들은 감탄을 넘어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과학에 발달된 미래에는 기계가 인류를 정복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다시 스멀스멀 떠오르는데요. 대부분의 영화나 소설 속 인간은 인공지능 로봇과 대척점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한쪽이 승리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은 인간과 AI의 진부한 전쟁 이야기가 아닌 쾌락으로 인해 자멸하게 되는 인류에 관한 신선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영하 작가님이 쓴 작별 인사입니다. 워낙 유명한 작가님이라 소개가 필요 없겠지만 굳이 하나 추가하자면 이 책은 기존 소설과 전혀 다른 스타일로 쓰였습니다. 김영하 작가님의 이전 소설들을 읽어본 팬이라면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소설의 배경은 미래, 통일된 대한민국에서 시작됩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해 동물뿐 아니라 인간과 비슷한 휴머노이드 형태의 로봇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시대죠. 주인공 철이는 평양에 위치한 과학연구소 휴먼 매터스에서 아빠와 살고 있는데요. 아이의 아빠는 AI를 연구 개발한 박사입니다. 어느 날 아빠를 마중나간 철이가 제복을 입은 두 남자에게 납치를 당하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철이가 끌려간 곳은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휴머노이드 혹은 폐기가 되어야 하는 로봇들을 가둬둔 수용소 같은 곳이었는데요. 평생 스스로를 인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철이는 자신이 인간과 아주 흡사하게 만들어진 최신형 휴머노이드였다는 사실에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주인공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휴머노이드의 사용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사용이 완료되거나 적법하게 등록되지 않은 휴머노이드를 바로 폐기해왔었는데요. 로봇들의 권리를 외치는 많은 단체들의 격렬한 항의로 인해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결국 비밀리에 폐기할 로봇들을 모두 이곳에 가둬놓았던 것이죠. 철이 또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휴머노이드였기 때문에 잡혀온 겁니다. 그렇게 아이는 이곳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선의와 민의를 알게 됩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오던 이들은 어느 날 혼란을 틈타 탈출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동료 한 명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아빠를 찾아 정처 없이 돌아다니던 나머지 아이들은 인간의 세력에 대항해 반란을 준비하는 다른 로봇들을 만나게 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소설을 통해 두 가지 주제에 대해 깊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다움입니다. 소설에서 인간은 그들의 의식을 클라우드 네트워크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운 번식과 충동,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 쾌락만 남아있는 환각 상태로 가상세계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현재는 어떠한가요? 이미 인간과 기계의 결합이 부분적으로 가능하죠. 인공관절, 의족, 각종 웨어러블 장치들은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거나 개선의 목적으로 개발된 과학기술은 시간의 문제일 뿐 신체의 더 많은 부분을 대체하게 될 겁니다. 동물복제 기술 또한 이미 신의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과학계가 바라보는 미래의 클론 인간 탄생은 윤리적 문제일 뿐 더 이상 기술의 문제가 아니게 될 겁니다. 소설 속 완벽에 가까운 철이는 인간이라 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아니라고 할 겁니다. 우리가 정의해야 하는 인간은 두 사피엔스에 의해 생물학적으로 조합되어 탄생한 존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생체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복제를 통해 탄생한 클론 인간 선의는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만약 우리의 의식 또한 유기체에서 비유기체로 옮겨갈 수 있다면, 다시 말해 클라우드상에 존재하게 된다면 인간이라고 봐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란 전 우주를 통틀어 극히 일부를 지칭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개념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죽음입니다. 소설 속 인류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SF 영화 속 장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점차 삶의 더 많은 부분을 인공지능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인간 스스로는 존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죠. 가상세계에 빠진 인간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쾌락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과 권태로부터 삶의 동기를 만들 수 없게 됩니다. 많은 인간들이 불멸의 삶을 위해 자기의 의식을 네트워크에 올려 집단의식의 일부가 됩니다. 하지만 주인공 철이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 불멸의 삶을 포기하고 소멸하는 인간의 죽음을 선택합니다. 클론 인간으로서 소멸의 죽음을 선택한 선의와 동일한 길을 따라가게 되죠. 불멸을 선택한 인간과 윤회를 기다리는 휴머노이드와 클론 인간,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삶을 선택하게 될까요?
소설을 읽어 내려가며 삶의 의미와 가치, 인간다움의 정의는 무엇일까? 끊임없이 생각하다 내린 결론은 잘 모르겠다였습니다. 인간의 존재와 이유, 목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작별 인사는 저에게 신선한 소설이었습니다. 물론 아쉬움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영화와 달리 소설이 가진 장점은 작가가 그려낸 묘사를 통해 실제보다 더 긴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서사를 통해서 더 다양한 의미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요. 소설 속 인물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 작가의 생각을 너무 직선적으로 강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해낸 문명의 진보는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이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작별 인사에서 만나게 되는 철이와 선의는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있다고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소설 속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인 선의의 작별 인사로 세계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잠깐이지만 우주의 아름다움을 엿보고 갈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걸 다시 보려면 억겁의 시간을 기다려야 할 거야. 감사합니다. 끝.